손님 혹시 시장 다녀오셨어요? 냄새가 좀 심해서요. 네. 반찬 가게를 해요. 냄새가 나나요? 아, 그런 건 아닌데요. 생선 냄새가 좀 진해서요. 여긴 공간이 좁아서 금방 퍼지거든요. 다른 고객님들 불편하시면 저희가 곤란해요. 봐봐, 내가 뭘 했어? 냄새 확 나잖아. 진짜 생선 손질하다 바로 오신 거 아냐? 근데 왜 이런 분들이 꼭 제일 비싼 데 와서 만지려고 해? 저 손으로 물건 만지면 얼룩질 것 같아. 서울 강남 한복판 화려한 백화점 앞에 오후의 햇살이 쏟아집니다. 반짝이는 유리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가득하고 그들의 얼굴엔 여유로운 미소가 번집니다. 분수대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물소리가 도심 한가운데 작은 오아시스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 화려한 풍경 속으로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습니다. 김정자, 77살. 그녀가 입은 베이지색 점퍼는 팔꿈치와 소매 끝이 헤어져 있고 검은 운동화는 뒤축이 닳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주름진 얼굴 위로 들이운 그늘에도 그 눈동자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둘째 아들 도윤의 생일이었습니다. 회전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서자 차갑게 냉각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그녀의 낡은 신발 소리를 또렷하게 울려 퍼지게 만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직원들은 환한 미소로 고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자는 자신의 모습이 이곳과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평생을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곳은 낯선 세계였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향했고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던 날들. 손은 늘 비린내가 났고 무릎은 관절염으로 쑤셨지만 그녀는 한 번도 아이들 앞에서 울지 않았어요. 대신 웃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단다라고 말하며 아들 셋이 학원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했지요. 입구 근처에 서 있던 젊은 여직원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새하얀 블라우스에 단정한 치마를 입은 그 직원은 마치 어울리지 않는 손님을 걸러내는 게 자신의 임무인 양 다가왔어요. 어머님, 어디 가시려고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넥타이 하나 보려고요. 직원의 시선이 그녀의 헤어진 점퍼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입가에 어색한 미소를 띤 채 말했지요. 이쪽은 예약 고객 전용입니다. 그 말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벽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평생을 그런 벽 앞에서 살아왔으니까요. 21살에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고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간 뒤로는 홀로 가족을 떠안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늘 어울리지 않는 곳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학부모 상담 때도 아이들 입학식 때도 그녀의 옷차림은 늘 다른 엄마들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의사가 되었고 셋째는 공무원이 되었지요. 둘째 도윤만큼은 조금 달랐어요. 공부보다는 사람을 좋아했고 숫자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능했습니다. 형제들이 장사나 하려고 그러냐며 비웃었을 때도 정자는 묵묵히 도윤을 지지했습니다. 그 아이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때 보이는 진심 어린 눈빛을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열된 넥타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짙은 남색 바탕에 은은한 회색 줄무늬가 들어간 넥타이.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하고 도윤의 성격과 딱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넥타이를 바라보았지요. 당신 덕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작년 설날 도윤이 그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자신이 백화점 경영을 배울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매일 새벽 시장에서 흘린 땀방울 덕분이라고. 정자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을 뿐이었지요.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 담긴 의아함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남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병원 청소 일을 하며 한 달 동안 모은 용돈 30만 원이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아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일어나 병원 복도를 닦으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 걸레를 짜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녀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지요. 정자는 천천히 그 넥타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재빨리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은 더욱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자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들의 생일은 1년에 단 한 번뿐이니까요. 복도 저편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정자는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지를. 하지만 정자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강하게 살아왔지만 나이 들어 받는 냉대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더 깊게 찔렀어요. 젊었을 때는 나중에 보자는 옥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로 남고 싶을 뿐이었지요. 그녀는 조용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열된 넥타이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직원의 차갑게 가로막는 시선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사람들이 이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불편함이 담긴 표정, 그리고 약간의 경멸. 정자는 그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요. 멀지 않은 곳에서 젊은 여직원 몇 명이 모여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분이 왜 명품관에 와? 냄새 좀 나지 않아? 생선 냄새 같은데. 목소리는 작았지만 충분히 들릴 만큼 컸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들리게 한 것인지도 몰라요. 정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일하며 몸에 밴 비린내.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 냄새가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왔으니까요. 아들 셋을 키우며 생선장수 자식이라는 놀림을 들었을 때도 동네 사람들이 남편도 없이 어떻게 애들을 키우냐고 수군거렸을 때도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듣는 조롱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더 깊게 찔렀어요. 젊었을 때는 분노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두고 보자, 언젠가 내 아이들이 잘 되면이라는 오기가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이들은 모두 잘 자랐고 그녀가 증명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저 낡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여전히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볼게요. 정자는 조용히 말하며 직원을 지나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은 시렸습니다. 마치 겨울 새벽 시장 바닥에 맨발로 서 있는 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가슴을 파고들었지요. 넥타이 코너로 향하는 동안 정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든 중년 여성이 그녀를 보고는 살짝 몸을 비켰어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을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정장을 입은 남성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명한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가지런히 놓인 넥타이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자는 아까 봤던 그 남색 넥타이를 다시 찾았습니다. 손끝으로 유리를 살짝 짚으며 그 넥타이를 바라보았지요. 이 색 참 곱네. 우리 도윤이가 이런 색 좋아했는데. 작게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고 그저 혼잣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직원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정자가 보고 있던 바로 그 넥타이를 마치 보호하듯 손으로 가렸지요. 그건 이번 시즌 한정이에요. 직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자가 고개를 들어 직원을 바라보자 그 젊은 여성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고객님은 아래층이 더 잘 어울리실 거예요. 거기도 괜찮은 넥타이들 많이 있거든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 당신이 살 수 있는 물건은 이곳에 없다. 제발 아래층으로 가주세요. 정자는 그 모든 의미를 알아들었어요. 평생을 그런 말들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넘길 수 있었던 말들이 지금은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어쩌면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약해진 걸까요? 아니면 평생을 견디며 쌓아온 것들이 이제는 무너질 만큼 지쳐버린 걸까요? 정자는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 든 30만 원. 새벽 5시부터 병원 복도를 닦으며 모은 돈. 허리를 숙이고 걸레질을 하는 동안 젊은 간호사들이 저 나이에도 일을 하시네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모은 돈이었어요. 무릎이 아파 쉬고 싶은 날도, 손가락 마디가 굳어 걸레를 짜기 힘든 날도 그녀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선물 하나 제대로 사주고 싶어서. 가격이 얼마예요? 정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35만 원입니다. 35만 원. 정자의 한 달 용돈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어요. 조금만 더 모으면 한 달만 더 일하면 살 수 있는 금액이었지요. 정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다음 말이 그녀를 더욱 깊이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이건 VIP 고객 전용이라서요. 일반 고객은 구매하실 수 없어요. 그 말에는 분명한 벽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다는 것. 당신은 이곳의 고객이 아니라는 것.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분 계속 저기 계시네. 좀 불편한데.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해야 하나? 정자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도 아니었지요. 그저 슬펐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웠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며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가방 속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눈가를 살짝 닦았지요. 눈물이 난 건 아니었어요. 다만 갑자기 눈이 뻑뻑해진 것 같았습니다. 나이 탓이겠지요. 정자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이곳에서 더 이상 머물러 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들의 선물을 구하지 못했으니까요. 도윤의 생일은 내일인데 오늘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이쪽으로 걸어오는 발소리. 정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자신을 내쫓으러 오는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발소리는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목소리는 그 넥타이 그냥 보여드려요. 낯익은 남자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곳에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양복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그 익숙한 눈빛. 정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김도윤, 45살. 이 백화점의 부대표이자 정자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주변의 직원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방금 전까지 수군거리던 젊은 직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자 앞을 가로막고 있던 직원은 당황한 듯 몇 걸음 뒤로 물러섰지요. 로비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본부장님, 아니 부대표님.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향해 차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정자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미안함.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긴장이 배어 있었어요. 정자는 당황한 듯 손을 저었습니다. 얘야, 그냥 구경하러 왔다. 구경이요? 도윤은 어머니의 손에 든 낡은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직원들의 표정을, 바닥에 떨어진 시선들을 천천히 읽어냈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분이 어머니세요? 아까 정자를 막았던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정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시려고 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가려고. 정자는 황급히 몸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놓아주지 않으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지요.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정자는 그 음성 속에서 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미안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야, 민망하잖니. 그냥 가자.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의 직원들을 돌아보았어요.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지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백화점의 첫 투자자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주변의 직원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정자는 아들의 팔을 잡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그런 말하지 마. 괜찮아. 하지만 도윤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모은 돈으로 저한테 학비를 주셨고 그 덕분에
제가 유학을 갈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로비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자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지요. 얘야, 됐어. 이제 그만. 정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부끄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던 어머니의 뒷모습,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그며 생선을 손질하던 그 손, 학교 운동의 날 다른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예쁜 옷을 입고 왔지만 자신의 어머니는 늘 시장 옷차림이었던 것. 그때마다 도윤은 부끄러웠어요.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를 우리 집 아주머니라고 소개했던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고 세상을 알아가면서 도윤은 깨달았어요. 그 부끄러움은 어머니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었다는 걸.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그런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자신이었다는 걸. 어머니, 뭘 보시려고 했어요? 도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자. 말씀하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지요. 넥타이. 하나 보려고 했어. 넥타이요? 내 생일이잖니. 선물 하나 사주고 싶었어. 그 말에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걸 그는 잊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회의에 쫓기고 오후에는 거래처 미팅이 있었습니다. 생일은 그저 달력 위의 숫자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달랐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들의 생일은 여전히 특별한 날이었어요. 도윤은 주변의 직원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보시던 넥타이 가져오세요. 직원이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정자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가자. 엄마가 잘못 생각한 거야. 어머니. 응? 제가 받고 싶어요. 어머니가 골라주신 거.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 속에서 어린 시절의 도윤을 보았습니다.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던 아이. 엄마, 나 나중에 크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라고 말하던 그 아이. 도윤아. 네, 어머니. 엄마가 미안해. 정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왜 어머니가 미안해 하세요? 미안한 건 저예요. 직원이 남색 넥타이를 가져왔습니다. 정자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손끝으로 천을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어요. 이 색 참 예쁘다.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고마워요, 어머니.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주름져 있었어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손. 하지만 도윤에게는 세상 어떤 손보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주변의 직원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감히 이 장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 말에는 평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슬픔. 정자는 가방에서 현금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얼마예요? 도윤이 재빨리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살게요. 아니야. 엄마가 사는 거야. 생일 선물인데. 정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그 눈빛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 단단함을. 계산이 끝나고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자는 포장된 상자를 받아들고 손끝으로 리본을 쓸었어요. 그리고 도윤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우리 아들. 도윤은 그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자는 작게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지요. 사람이 겉모습으로만 판단되면 세상이 너무 삭막해지잖니. 그 말을 남기고 정자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출구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당했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그 품격이 무엇인지, 이 화려한 백화점, 이 모든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지. 도윤은 천천히 주변의 직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 전 직원 조에 있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 로비는 평소보다 일찍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 직원이 모인 조에 도윤이 부대표로 부임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직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고 특히 어제 정자를 대했던 직원들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단상에 올라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조심스럽게 백화점 문을 열고 들어서던 그 모습,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쓰던 거구석, 그리고 무엇보다 괜찮아요라고 말하며 미소 짓던 그 얼굴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제 한 분이 우리 백화점을 방문하셨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로비에 모인 100여 명의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분은 77살이고 평생을 시장에서 일하며 세 아들을 키우셨죠. 남편이 집을 나간 뒤로 혼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9시에 집에 들어오는 삶을 사셨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옷은 낡았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자식들 앞에서 울지 않으셨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 든 넥타이 상자를 바라보았어요. 어제 어머니가 건네준 그 선물. 그분은 어제 이곳에 아들의 생일 선물을 사러 오셨습니다. 병원 청소 일을 하며 한 달 동안 모은 돈을 들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늙었다는 이유로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죠. 로비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직원들의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백화점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18살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윤아,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옷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 옷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마음은 평생 그 사람을 따라다니니까. 저는 그 말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잊으려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우리는 고급 백화점입니다. 명품을 팔고 VIP 고객을 모시죠.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건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 아닐까요? 어제 정자를 막았던 젊은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부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는 제가 받을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어제 그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공범이었다는 거예요. 직접 말하지 않았어도 그 시선으로, 그 침묵으로 우리는 한 분을 상처 입혔습니다. 로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어젯밤 내내 적어 내려간 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백화점은 새로운 원칙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고객은 동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옷차림이나 나이, 외모로 고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VIP실도 없앨 겁니다. 대신 모든 층에 편안한 휴게 공간을 만들고 누구나 차 한 잔 마시며 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기색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도윤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어머니의 날로 지정합니다. 그날은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고 편하게 구경하실 수 있도록 의자를 곳곳에 비치하고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하는 거죠. 한 중년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대표님, 그럼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는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신뢰와 존중. 그게 쌓이면 결국 사람들은 이곳으로 올 겁니다. 물건을 사러가 아니라 존중받는다는 걸 느끼러. 그의 말에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손에 든 넥타이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이건 제 어머니가 주신 생일 선물입니다. 35만 원짜리 넥타이죠. 하지만 저한테는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진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어머니의 30년이 담겨 있으니까요. 새벽 시장의 찬바람, 거친 손, 그리고 내 아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 도윤의 목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일 겁니다. 우리가 대하는 모든 고객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어머니이고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아버지죠. 그걸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조회가 끝나고 직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정자를 대했던 젊은 직원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도윤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부대표님, 저 정말 몰랐어요. 그분이 그런 분이신 줄. 알았으면 달라졌을까요? 도윤의 물음에 직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중요한 건 누구인지가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일은 잊지 말되 자책하지는 마세요. 대신 앞으로 달라지면 됩니다. 네, 부대표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어요. 그날 오후 도윤은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작은 반지하 방. 30년 넘게 살아온 그곳은 여전히 좁고 낡았지만 어머니의 손길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정자는 아들을 보자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야? 회사는? 어머니 보러 왔어요. 도윤은 손에 든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정자가 열어보니 새 옷이 들어 있었어요. 따뜻한 코트와 편한 신발, 그리고 부드러운 스웨터. 이게 뭐야? 어머니 거예요. 제가 고른 거. 정자는 고개를 저으며
쇼핑백을 도윤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이런 거 필요 없어.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우리한테 주기만 하셨어요. 이제는 받으셔야 해요. 그게 저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정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어린 시절의 도윤이 아닌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아들. 아니에요. 고마운 건 저죠.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그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하는 법, 품격이 무엇인지. 정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품격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더구나. 그냥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거지. 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고 그 빛 속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그림자가 포개졌어요. 평생을 헤어져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백화점 로비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렸어요. 대리석 벽면에 은은한 조명을 받으며 빛나는 글귀였습니다. 품격은 옷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그 문구 아래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백화점 로비에서 찍은 정자의 모습. 손에는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 번진 미소만큼은 누구보다 환했어요. 도윤이 몰래 찍어둔 사진이었습니다. 처음 그 사진을 봤을 때 정자는 황급히 떼어내려 했어요. 얘야, 이게 무슨 짓이야? 창피하게.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정자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변화는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백화점 곳곳에 편안한 의자가 놓였고 각 층마다 작은 휴게 공간이 마련되었어요. 무료로 차를 마실 수 있는 코너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도 고객들도 어색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공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어머니의 날은 백화점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어요. 그날만큼은 연세 드신 분들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고 필요한 물건을 찾아드리고 때로는 그저 이야기를 들어드리기도 했지요. 어느 토요일 오후 한 할머니가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팔순이 넘어 보이는 그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직원들이 어색한 시선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님, 어디 구경하러 오셨어요?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그 직원은 바로 몇 주 전 정자를 막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손주 돌 선물을 좀 보려고요. 아, 돌 선물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편하게 앉아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가져다 드릴게요. 직원은 할머니를 휴게 공간으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아기 옷과 장난감 몇 가지를 가져와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는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고들 하는데 이런 곳도 있네요. 그 말에 직원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가 배웠어요. 한 분한테서요. 그날 저녁 도윤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만 마주 앉은 식탁이었어요. 정자는 반찬을 이것저것 아들의 접시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백화점 소문 좋더라. 동네 사람들이 다들 칭찬해. 그래요?
응. 어르신들을 잘 모신다고. 물건을 안 사도 눈치 안 준다고.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일 많이 상처받으셨죠? 정자는 잠시 젓가락을 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익숙한 일이었어. 익숙하다니요? 엄마 같은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단다. 시장에서도, 은행에서도, 아무 데서나. 사람들은 엄마를 볼 때 저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낡은 옷에, 거친 손에, 배우지 못한 사람. 정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평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화내지 않았어. 왜냐하면 엄마도 알거든.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걸. 사람들은 겉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그냥 그런 거지. 어머니. 근데 말이야. 정자는 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나타났을 때 엄마는 조금 부끄러웠어. 내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단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엄마를 지켜주는구나 싶어서. 도윤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미안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정자는 아들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때가 되면 깨닫게 되어 있어. 너도 이제 알았잖니. 그걸로 된 거야. 고마워요, 어머니. 뭐가 고마워? 엄마가 더 고맙지.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그들의 관계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정자는 백화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의 손을 잡고 함께 왔어요. 도윤이 선물한 새 코트를 입고 편한 신발을 신고서 입구에서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정자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은 어머니를 데리고 백화점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곳곳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쉬기도 하고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요. 세상 참 많이 변했다. 정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 물었어요. 뭐가요?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 늙은 사람은 이런 데 올 생각도 못 했거든. 근데 이제는 누구나 올 수 있네. 좋은 세상이야.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엄마가 뭘 가르쳤다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법이요. 정자는 아들의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래.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면 세상이 너무 삭막해지지. 다들 힘들게 사는데 그런 거 하나쯤은 서로 배려해줘야지. 그날 오후 백화점 로비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품격의 날 행사.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차를 대접하고 작은 선물을 드리는 자리였어요. 정자도 그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무대에 오른 도윤은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제 어머니이자 이 백화점이 변화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정자에게 쏠렸습니다. 정자는 당황한 듯 손을 저었지만 도윤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손님들을 위해,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박수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아름다웠지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자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 어머니. 엄마 말이야, 지금 참 행복해.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정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너희들이 잘 되는 게 행복이었어. 그게 전부였지. 근데 지금은 달라. 너희가 엄마를 봐주고, 엄마 말을 들어주고,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주잖아. 그게 제일 행복해. 어머니, 세상은 변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직 배울 게 많단다. 너도 엄마도 다들 배워가면서 사는 거지 뭐. 정자는 작게 웃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화려한 건물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자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 청소 일도 계속했어요. 도윤이 그만두라고 말렸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그게 엄마답게 사는 거야. 정자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어요. 복도를 닦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었고 사람들도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느 날 젊은 간호사 하나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백화점에 나오신 분 아니세요? 정자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사진 봤어요. 정말 멋있으세요. 간호사는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자는 조금 부끄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 저녁 정자는 작은 경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석양, 햇살이 반사된 유리창 속에서 그녀의 점퍼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손. 하지만 이 손으로 아이들을 키웠고 세상을 살아냈고 그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지요. 괜찮아. 다 지나가는 일이야. 정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평생의 지혜가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화점 로비의 그 문구처럼 품격은 옷에서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김정자라는 한 사람의 마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었습니다.